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문법 3000제 플러스 553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바로 들어가질 않고 이번에는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가정법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가정법을 잘 이해 못하니까요. 가정법, 법이라 그러죠? 이거 가정법 삼수변에다가 갈 것자를 써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게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하는 분위기예요. 직설법은 사실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가정법은 가짜임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분위기 아시죠? 무드라 그러잖아요. 무드, 분위기. 이 무드를 갖다가 마음의 흐름 흘러감이라 그래서 법이라는 단어로 옮기는 거예요. 원래 법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데 그렇게 안 하면 쌈이 나는 거죠. 그걸 원리대로 흘러가게 하는 게 법이죠. 근데 마음의 흐름이에요. 무드는 영어로. 그래서 마음의 분위기, 신법, 마음의 분위기가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가짜임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가짜임을 인정한 마음의 분위기다. 모델리티하고도 모델 이거 조동사도 여러분이 캐나이보다는 쿠다이가 더 겸손한 표현이라 그러잖아요. 야, 그래서 그 모델러티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서법이라고 얘기해. 서법 조동사라고 얘기해요. 모델 억지리얼 이거의 형용사가 MODAL에 모델 억지리얼이 그래서 서법 조동사 캔이나 메일을 쓰는 거 이런 것을 서법 조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알기가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지. 자, 일단은 두고 내려가 봅시다.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일단은 조금 알아두고 가보죠. 핵심 문법, 가정법이라 그랬는데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일단은 가정법 과거라 그러잖아요. 여기 띄어쓰기가 좀 떨어졌는데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어떻게 하느냐? 형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형태를 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그러면 여기 뭐가 이게 was를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그만두고요. 형태를 were를 쓰고 형태도 과거를 쓰고 he came도 이것도 과거를 쓰는 거죠. 형태에 따라서 명칭을 정하는 거예요. 과거꼴을 쓰니까 가정법 과거.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실현 불가능한 가정법, 요거 died 안 쓰고 should를 주로 쓰는데 should가 아무튼 형태가 과거꼴이에요. 과거꼴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의 언급 시점을 잘 알아야 돼요. 가정법 과거는 어디에 대한 얘기냐? 현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지금 너라면 난 너가 아니지만 난 행복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나 미래를 언급할 때가 많아요. 현재나 미래 언급. 여기 내가 지금 스케이트를 탈 줄 안다면 내일 같이 갈 텐데 이게 미래에 대한 언급이죠. 조건절이 미래 언급이고 귀결절도 미래 언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말하는 우리말은 이런 게 많지 않은데 영어의 법 무드에서 말하는 것은 형태에 따라서 명칭을 정하고요. 형태에 대해서 명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 언급이냐는 것은 문맥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현재 언급일 수도 있고 미래 언급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의 과거는 우리말의 현재라면 우리말의 현재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또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영어의 과거는 지금이 아니고 옛날 얘기. 이만큼 이쪽으로. 옛날로 떨어진 거예요. 과거를 쓰면은 여기가 M이면 여기가 있으면은 I am happy 뭐 이런 거는 여기면 현재고요. 이게 was가 쓰이게 되면은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법이라는 것은 과거꼴을 쓰니까 가정법 과거인데 지금 얘기는 그대로 지금이에요. 근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뻥이다 이런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뻥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가정법 과거 관련 이제 앞에서 배우고 있는데 가정법 과거 관련 헤드 PP 쓰죠. 헤드 PP는 have 플러스 PP에다가 과거를 더해서 헤드 P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쪽으로 오긴 오는데 요거는
옛날 얘기인데 have pp 옛날 얘기인데 뻥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인데 뻥이다. 그래서 과거가 두 번 쓰이는 거고 이건 지금 얘기인데 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가 한 번만 쓰이는 거죠. 뻥이다. 과거 한 번 쓰인 거고 옛날 얘기인데 뻥이다.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또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인데 캔을 쓰는 게 아니고 could를 쓰면은 조금 겸손하게 뻥까지는 아니고 조금 반쯤 올라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과거가. 과거가 겸손을 표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뻥이다까지는 아니고 겸손하다까지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실현 불가능한 가정법은 뭐냐? 뻥인데 그냥 뻥은 아니고 세게 좀 더 세게 뻥인 거예요. 세게 뻥. 세게 뻥인데 과거를 두 번 쓰는 건 아니고 다른 형태로 뻥은 뻥인데 좀 더 불가능한 뻥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what 가정법이라든가 있다든가 그런 게 쓰이는 거예요. 또는 should 가정법도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실현 불가능한 가정법을 알아보죠. My husband died tomorrow. 네, 이거는 이렇게 쓰게 되면요. 안 죽겠지만 혹 죽는다면 이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뻥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도 would 썼죠? 애들은 어떡하냐. 근데 내려가서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should를 쓰게 되면 예, 좀 더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쉘에서 오니까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만약 죽는다면 그게 좀 더 실현 불가능한 거죠. 다 똑같아요. 뒤에도 쓰는 거. 그다음에 if my husband were to는 원래 M2, B2가 용법 있죠. M2, B2 예정, 의무, 실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2 용법이 were to 그런 게 될 수는 없죠. 만약 내일 죽는다면 should 가정법도 조금 더 강한 거예요.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가 가장 제가 처음 배웠을 때 가장 대표적인 were to 가정법이에요. B2 용법이 the sun is to죠. the sun is to면은 운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운명이 아니잖아요. 내일 떠난다는 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B2보다도 B2가 is2가 were2가 되니까 아주 심한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더 실현 불가능한 가정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겸양 또는 정중한 여자. 아까 반쯤만 올라간다고 했죠. 반쯤만. Would it be alright if I prayed? 잠자지 않고 좀 자면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뻥이다가 아니고 뭐 꼭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꼭은 아닌데 사실 꼭 잔다는 건 아닌데요. 꼭 기도한다는 건 아닌데요. 자주간 잠자지 않고 기도만 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죠. 이해되겠죠? 또 if절의 should도 이게 아까도 그랬죠. 이게 좀 더 실현 불가능한 것 되지만 당신이 우리 제안에 관심이 있다면 please contact 연락해 주세요. 이것은 should 가정법인데 이게 should 가정법은 이게 조금 더 겸손한 가정법이 됐을 때 뒤에 명령문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what 가정법도 이게 겸손으로 되기도 해요. 양쪽으로 다 쓰이는 거예요. If you were to move your chair, 의자를 옆으로 조금 움직여 주시면요. 우리 모두 앉을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겸손하게 하는 거잖아요. 뻥이 아니고 겸손으로 간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옛날 얘기라 그랬죠. 근데 이 had pp를 쓰는 이유가 옛날 얘기인데 뻥인 거예요. 옛날 얘기를 쓰려니까 과거 한 번 쓰고요. 두 번째 과거는 예컨대 were 쓸 수가 없으니까 were 못 쓰니까 한 번은 have pp, 한 번은 과거로 쓰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수지대체라는 것에서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인데 뻥인 거예요. 그래서 명칭은 가정법 과거 완료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완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명칭이 그럴 뿐이에요. 그리고 형태가 had pp니까 이 형태에 따라서 아까는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라 그랬는데 형태가 had pp니까 다음은 어떨 때 쓰느냐? 과거 언급을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쉬워요. 내가 깨어있지? 옛날 얘기인데 깨어있었는데 깨어있지 깨어있었더라면 깨어있지 않았는데 깨어있었더라면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직설법으로 쓰게 되면 이유잖아요. 안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냥 과거 언급이죠. 옛날에 안 깨어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안 깨어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혼합가정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형태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이에요. 조건절이 if가 있는 게 조건이지 헤드 BP죠. 귀결절은 조동사하고 그 다음에 과거꼴에다가 원형이 나왔죠.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것은 과거 언급이고 앞에 거는 현재 언급이 되는 거예요. 또 if he had not been liked in the war. 아무튼 이거는 뭐예요? 미래 언급이죠. 전쟁에서 죽지 않게 된다면 죽지 않았더라면 이건 좀 잘못된 거네. 뒤에 것만 미래 언급이에요. 요거는 요것도 그렇네요. 요것도 헤드 테이크는 다 과거 언급이에요. 헤드 BP는. 다만 여기서 지금도 살아있을 때는 현재 언급이죠. 앞에 뒤에 것도 헤드 not been killed 전쟁에서 죽지 않았더라면이 과거 언급이죠. 근데 귀결절은 미래 언급인 거죠. 이렇게 혼합가정법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만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명칭과 혼합,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 나중에 보면요. 이렇지 않은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맨 첫 부분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이렇게 혼합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 형태로 얘기한다는 거. 가정법 과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겸양으로 가는 거와 좀 더 더 강한 뻥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과거가 뻥이다 이 뜻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무드라는 것도 얘기했고 등등 얘기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 자세한 거는 이제 본문에 다음에 가서 자세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첫 문제를 해보죠. 2-1이고 2-2-3까지 진행됐네요. 2709번 총신대학교 문제인데요. 그들은 믿었다. 이게 상관없어요. 이 youngsters, 젊은이들이 마약과 중독의 그 위험을 이렇게 하고 뒤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귀결절의 우드가 최소한도 왜 여기 우드는 왜 쓰여야 되나 가정법 표시사라고 해요. 이것도 뒤에서 배워야 되는데 애들은 젊은이들은 그 마약을 사용하는 걸 시작하지 않을 거다 그런 거죠. 근데 if절에 과거가 나오면 D번이 답이 사실이 아닌데 뻥인데 어디 언급이다? 지금 현재 언급인 거죠. 젊은이들이 이 조건절 붙은 건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약과 마약 중독의 위험이 위험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고 있다면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예. 앞에 현재형 써갖고는 안 되죠. 현재형은 뭐 써갖고는 가정법이 아니잖아요. 또 A번 have PP 쓴 것도 기본적으로 뭐 과거거리 없으니까 가정법이 아니죠. C번은 what 가정법은 이게 겸손이 되던가 아니면 좀 더 실현 불가능한 가정법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마약의 마약과 중독의 위험을 이해한다는 게 무슨 실현 불가능하고 더 겸손한 표현이 아니죠. 따라서 여기에 쓸 것은 가정법 과거로 쓰는 D번만 답이 되는 거예요. 귀결절에 가정법 과거 would not start가 있으므로 조건절도 가정법 과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귀결절에 왜 would not start가 되는 게 가정법 과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건 차츰 뒤에 내려가서 배웁니다. 제가 모를 리가 없겠죠. 다만 설명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요런 정도만 알아들은 거예요.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겸양 표현도 아니니까 what 쓸 수가 없는 거고. 일단 가정법 이게 D번이 일단 여기 귀결절이 would not이면 가정법이다라는 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A번, B번은 안 되고 C번은 이게 겸양이라든가 또는 더 실현 불가능한 가정법이 아니니까 C번 안 되고 D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요런 문제도 여러분이 가정법을 여러분이 중학교 때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도 제가 처음 가정법을 배울 때 어떤 선생님도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외워라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외우는데 이렇게 가정법 과거다 그러면 형태를 과거꼴을 썼다. 그 다음에 언급 시점은 현재나 미래가 될 수 있다. 조건절이든 귀결절이든. 그 다음에 과거꼴을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인데
가정법 과거 중에서 좀 더 실현 불가능한 가정법이 있을 수가 있고 would나 should를 쓰면 돼요. 근데 겸양 또는 정중한 요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있어요. had pp를 쓰는 거.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혼합 가정법 두 개를 섞어서 쓴다.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를 섞어 쓰는 것도 있다. 그거를 혼합 가정법이라고 한다라고만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자, 내려가죠. 2710번 문제네요. Who would care to live in Seoul? 누가 서울에서 살려고 하겠느냐 이런 거죠. 안 살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에 대한 얘기, if it were. 이제 was 대신에 were를 쓰면 확실한 가정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과거로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were destroyed by inhabitants. 그거 주민들이 떠나게 되면 그리고 자동차의 경적 소리도 what never 더 이제 what 가정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쉬워요. 어쨌거나 to 다음에는 원형을 써야지 to hear지 to heard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또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수동태여야 되겠죠. 따라서 what to be heard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가정법 몰라도 돼요. be나 what를 넣어서 가정법의 수동태 형태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으니까. 수사우문으로 who would care to는 who nobody care to나 똑같은 거죠. 누가 하겠는가?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가정법 과거이므로 주어가 it여도 3인칭 단수일 때 가정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were를 쓴다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걸 몰라도 풀 수가 있죠. to heard가 안 되니까요. 다음 내려가죠. 2711번 문제네요. Operator should receive call 해놓고 뒤에 뭐 보니까 transfer it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명령문이에요. 익스텐션이니까 연결번호로 군의번호로 연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문이 있는 건 좋은데 앞에 조건이 있으려면 if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그래서 the operator should는 if the operator should 이렇게 쓰던가. 나중에 이제 기능사에 해당하는 should를 도치시키면 if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쓸 걸 should 쓰든지 if 쓰든지 접속사 if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should를 앞으로 보내고 if를 탈락시킬 수 있어요. should 가정법은 직설법 또는 지금처럼 명령법의 문장이 따를 수가 있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정중한 요청인 거죠. 더군다나 오퍼레이터 교환원은 오늘 아침 전화를 받으면 그걸 군의번호로 연결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차츰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아직 저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맛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